서울 강남 최고급 병원.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기자들 앞에 섰다. 의사는 생명을, 가정은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한지윤 원장의 목소리는 카리스마로 가득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 순간 뒤편 구석에 앉은 한 여자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흘렀다. 윤혜란.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야근이라며 병원에 남을 때마다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휴대폰에 저장된 익숙한 번호들, 간호사, 환자, 봉사단체 동료까지. 숫자는 이미 2자리를 넘어섰다.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요? 혜란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25년간 완벽한 의사부인 역할을 해온 그녀에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전쟁에서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바다 건너 캄보디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완벽해 보이는 남자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30층짜리 의료빌딩 20층에 자리한 지훈내과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한지윤 원장은 오늘도 새벽 6시에 출근했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의학 저널과 함께 각종 학회 초청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원장님, 오늘 KBS 의료진 인터뷰 오후 2시로 확정됐습니다. 비서 박미영이 스케줄을 확인해줬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 대한소아기약회 만찬은 부인과 함께 참석하죠. 한지윤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58세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그를 믿음직한 의사라고 불렀고 동료들은 완벽한 가정남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윤혜란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식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25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여보, 어젯밤에 왜 이렇게 늦었어? 혜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응급 환자가 있어서. 급성 췌장염 환자였는데 새벽 2시까지 모니터링해야 했어. 한지윤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혜란은 알고 있었다. 어젯밤 남편의 차가 강남역 근처 모텔가에 주차돼 있었다는 것을. 친구가 우연히 목격하고 알려준 것이었다. 그래, 고생했네. 혜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점심시간 한지윤은 병원 지하 카페에서 간호사 김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26세의 김수진은 작년에 입사한 신입 간호사였다. 큰 눈에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자신을 우러러보는 시선이 한지윤의 마음을 끌었다. 원장님,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실 수 있으세요? 의사라는 직업은 소명이야. 환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해. 한지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 살짝 손을 올렸다. 김수진은 얼굴을 붉혔다.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 저녁 학회장. 혜란은 남편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동료 의사들의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적당히 대화에 참여했다. 25년간 완벽하게 연기해온 역할이었다. 한 원장 부인은 정말 품격 있으시네요. 부부가 참 잘 어울려요.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혜란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얼마나 잘 속고 있는지, 그들이 칭찬하는 이 남자가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쟁이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지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란은 화면을 힐끗 봤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 전화 받지 않을래?
혜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 병원 일이야. 내일 받으면 돼. 한지우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혜란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야 할까? 새벽 3시, 혜란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그 강물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불륜 증거 수집, 이혼 상담, 사설 탐정. 화면에 떠오르는 글들을 보며 혜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불꽃이. 2주 후 혜란은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도경, 15년 경력의 사설 탐정이었다. 부인께서 원하는 증거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도경이 차분하게 물었다. 남편의 외도 증거요.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사 기간은 보통 2, 3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돈은 문제 없어요. 확실한 증거만 가져다 주세요. 이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많은 의뢰인을 봐왔지만 혜란처럼 결심이 확고한 경우는 드물었다. 3일 후 첫 번째 보고가 왔다. 한지우는 진료 시간 중간중간 간호사 김수진과 지하 카페에서 만났고 지난주에는 강남역 근처 모텔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보고. 이번에는 다른 여자였다. 환자였던 회사원 이은정 32세과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그녀의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2주일 후 혜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한지훈의 외도 상대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간호사 3명, 환자 4명, 의료기기 회사 직원 2명, 심지어 봉사단체에서 만난 자원봉사자까지 총 99명입니다. 이도경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2년간의 기록만 해도 이 정도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혜란의 손이 떨렸다. 99명. 거의 매주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할 거예요. 당장. 그날 저녁 혜란은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파일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한지우는 당황했다. 당신의 2년간 외도 기록이에요. 99명. 정말 대단하네요. 한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사진과 동영상,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혜란아, 내가 이혼해요. 더 이상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지훈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울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혜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아내를 두고도. 이미 늦었어요. 그러자 한지훈이 다른 제안을 했다. 그럼 이혼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각자 살자. 조언하자.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처럼 살면 돼. 재산도 지금 상태로 나누고. 혜란은 잠시 고민했다. 이혼 소송의 번거로움, 언론의 관심, 재산 분할의 복잡함을 생각하니 차라리 조언이 나을 것 같았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 둘은 변호사를 통해 좋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지우는 안도했다.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다. 혜란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비밀이 곧 폭로될 것이라는 것을. 좋은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혜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다. 좋은 선언 1개월 후, 한지우는 병원에서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더 이상 아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원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간호사 김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가 봐. 실제로 한지우는 헬스클럽에 등록했고 새로운 옷을 사기 시작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어 보였다. 한편 혜라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는 교회에서 만난 집사 강민호도 함께했다. 40대 후반의 강민호는 온화한 성격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혜란 씨,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강민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네,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혜란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25년간 억눌렀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요가도 배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원장님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더라. 누구랑? 교회 집사라는 남자랑 자주 만난다더라고. 소문의 진원지는 한지윤이었다. 그는 슬쩍슬쩍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 부인이 요즘 이상해. 자꾸 남자랑 만나러 나가. 설마 바람을.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증거는 있어. 사진도 찍혔고. 한지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혜란을 미행시켰다. 강민호와의 점심 식사, 커피타임, 산책하는 모습을 모두 촬영했다. 물론 순수한 만남이었지만 각도를 조정하면 충분히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었다. 2주일 후 폭탄이 터졌다. 한 온라인 매체에 강남 유명 의사 부부의 위선적 결혼 생활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것이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완벽한 의사 가정으로 알려진 한지윤. 윤혜란 부부에게 충격적인 스캔들이 불거졌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지윤 원장의 아내 윤혜란 씨가 교회에서 만난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는 혜란과 강민호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공원을 걸으며 웃는 모습, 맥락을 모르면 충분히 수상해 보였다. 혜란은 기사를 보고 경악했다. 강민호와는 단순한 교회 동료 사이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난 자리였는데도 마치 둘만 만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혜란이 한지윤에게 전화했다. 나도 몰라. 누가 이런 기사를 쓴 거지? 한지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경 탐정에게서 온 전화였다. 부인, 큰일 났습니다. 한 원장 측에서 협박해서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든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혜란은 절망했다. 한지윤의 99명 외도 증거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반면 자신의 불륜 증거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다. 강민호의 아내가 혜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배우자 유혹죄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99명과 외도한 한지우는 피해자가 되었고 억울한 헤라는 불륜녀가 되었다. 언론은 완벽한 의사 가정의 몰락이라며 연일 보도했다. 헤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열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조언 같은 건 하지 말았을 텐데. 변호사가 말했다. 부인, 조언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전히 부부 상태라서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헤라는 한지훈의 치밀한 계략에 완전히 당한 것이었다. 그가 조언을 제안한 것도 탐정 자료를 삭제시킨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헤란의 불륜 의혹 보도가 나간 지 2주일이 지났다. 한지우는 병원에서 동료들의 동정을 받고 있었다. 한 원장, 많이 힘들겠어요. 25년간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부인이 그럴 줄이야. 한지우는 고개를 떨구며 답했다. 그래도 제 아내니까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동료들은 한지훈의 너그러움에 감탄했다. 역시 인격자다. 대인 배달하는 칭찬이 쏟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헤란에게 한 통의 국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동남아시아 특파원 제니퍼 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남편분이 캄보디아에서 의료 봉사를 자주 하셨죠?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우는 매년 두세 차례씩 캄보디아를 방문해 무료 진료를 해왔다. 그의 몇 안 되는 진짜 선행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지에서 낳은 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헤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는 26세 여성 소피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지훈 박사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니퍼 김이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소피아는 한지훈이 15년 전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갔을 때 만난 현지 여성 반대이의 딸이었다. 당시 반대인은 19세였고 한지훈은 43세였다. 더 놀라운 건 소피아가 한지훈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 유학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서울대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DNA 검사를 해봤어요. 99.9% 일치합니다. 헤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15년간 소피아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온 것도 한국 유학을 도와준 것도 모두 한지훈이었다. 자신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헤라는 한지훈을 기다렸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었다. 소피아가 누구야? 한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어? 15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매년 캄보디아에 간 것도 딸을 보러 간 거였어? 한지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헤라나, 내가 설명할게. 설명? 15년간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을 키워온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순간 헤란의 휴대폰이 울렸다. 기자들이었다. CNN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윤혜란 씨, 남편의 캄보디아 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지훈 원장, 캄보디아서 낳은 딸 15년간 비밀 후원. 완벽한 의사 가정의 추악한 진실. 해외 원정 불륜으로 낳은 딸, 한국 유학까지 지원. 한지훈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병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취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헤란의 불륜 의혹이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었다. 한지훈의 스캔들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한지훈은 빈 병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완벽한 이미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2개월 후 대한의사협회 징계위원회 회의실. 한지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위원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당했던 어깨는 구부러져 있었고 카리스마 넘치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한지훈 원장, 최종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의 질문에 한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환자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욕망이었습니다. 위원회는 한지훈에게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그리고 지훈넷과 원장직 사임을 결정했다. 그날 오후 헤라는 병원 앞에서 한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헤라나. 한지훈이 다가왔다. 이제 끝이야. 헤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2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의사라고 생각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99명의 여자들과의 관계, 캄보디아 딸, 그리고 나를 불륜녀로 만든 것까지. 헤라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미 서명했어. 재산은 반반 나누자.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한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였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요구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소피아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지원할 거야.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은 한지훈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잘 살아. 헤란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넌 어디로 갈 거야? 헤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제 나를 치료할 시간이야. 3개월 후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펜션. 헤라는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미술 수업도 계속 듣고 있었고 요가와 명상도 배우고 있었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평온한지 깨달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혜란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주도 수양회를 계획 중인데 혹시 좋은 펜션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헤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좋은 곳 알고 있어요.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에요. 저녁이 되자 헤라는 펜션 앞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서 지난 25년을 돌이켜봤다. 완벽한 의사 부인으로 살았던 시간들, 남편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날들, 자신의 꿈과 욕망을 포기하고 살았던 세월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5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편 서울에서는 한지훈이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반의로 일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강남의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진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의 의미를 되찾고 있었다. 소피아는 여전히 서울대 의대에 다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스캔들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한지훈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강민호는 헤란을 위해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드렸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녀가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6개월 후 헤란은 제주도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주제는 해방이었다. 바다, 하늘, 새들을 그린 그림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관람객들은 그림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전 오프닝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한지훈이었다. 축하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혜란도 덤덤하게 답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걷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행복해 보여. 한지훈이 혜란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응, 행복해. 그날 밤 혜란은 펜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로 가득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다. 남편의 그림자가 아닌,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기쁨. 혜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2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혜라는 그 장면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의 가면이 벗겨지고 거짓으로 포장된 행복이 무너진 후에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앞으로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해방의 새벽이 밝았다.